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홍미노트 7 정식 발매된 폰을 사와서 이걸 간단히 좀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박싱 데이를 좀 뜯으면서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뜯으면서 찍은 영상이 잘 남겨지지 않아서 박스가 뜯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세팅이 된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제가 유심까지 집어넣었고요. 지금 폰 전체적으로 마감은 23만 9천 원이라는 가격에 비해서는 상당히 깔끔해요. 제가 기존의 샤오미 폰은 미 A를 사용해 봤었는데 미 A 때보다는 좀 더 마감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옆에 이런 재질들은 이렇게 좋은 재질로 마감 처리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플라스틱으로 했어도 굉장히 매끄럽게 잘 됐고요. USB-C 타입을 쓴 것도 요즘에 C 타입을 써줘야죠. 미에 같은 경우에는 그렇진 않았었던 폰이어서 그런지 가장 조금 불편한 건 카톡티예요. 무려 3mm 정도로 튀어나온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젤리 케이스로는 커버가 안 되고요. 어느 정도 좀 보호가 되는 두께가 있는 케이스로 진행을 해주셔야지만 보호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팅을 해서 보니까 뭐 지문이나 그 외에 뭐 일반적인 것들도 다 되게 빠르게 잘 돼요. 네, 굉장히 지문 인식도 빨리 되고 폰 자체도 제가 지금 유심을 두 개를 꽂았어요. 유심 트레이가 지금 왼쪽에 우리가 보는 시각 쪽 왼쪽에 있는데 굉장히 깊게 넣어줘야지 트레이에서 유심 트레이가 제거가 되고요. 유심핀을 깊게 넣어줘야 되고요. 유심을 이렇게 두 개 넣을 수 있는 듀얼심의 폰이라는 게 메리트 있는 거죠. 사실 이 메리트 때문에 산 겁니다. 제 경우에는요. SKT하고 LG U 플러스의 알뜰망 쪽에 유모비 쪽에 유심을 두 개 꽂았는데 알뜰 이제 U 플러스 쪽은 외산폰이 잘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외산폰하고의 이제 호환이 좋지 않아서 망호환이죠. 이거는 재부팅을 하루에 한번 제가 잘 뜨는지 한번 볼게요. 유심에 패스워드 걸어놔서 세팅값을 한번 넣고요. 아, 지금 보니까 SKT 쪽은 잡혔어요. 하나 잡혔는데 SKT 쪽은 잡힌 거고요. 아, 둘 다 잡혔네요. 둘 다 많이 잡혔고 전화를 한번 걸어볼게요. 전화를 걸 때 보면 밑에 LG 쪽에 하고 심 두 번째 거 세팅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이냐면 두얼 유심의 폰을 써보신 분들은 뭐 쓰지 않더라도 그냥 직관적이다 보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본인이 전화를 걸 때 걸어야 하는 번호에다가 전화를 걸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가 데이터망이 데이터 쉐어링을 하고 있는 유심이고 하나는 전화를 뭐 프리하게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또 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전화를 걸게 되면 전화 걸게요. 그럼 지금 제가 걸고 있는 유심 U 플러스에 있는 유심에서 제가 지금 사용 중인 다른 폰에 전화를 걸었을 때 이렇게 번호가 오고요. 이 첫 번째 유심에 걸었을 때입니다. 전화를 끊어보고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럼 다시 전화를 걸 때 선택할 수 있어요. 어떤 걸로 걸 거냐고. 눌러서 해주면 다시 전화가 이렇게 오죠. 네, 전화가 이렇게 따로 올 수 있게. 그러니까 하나의 핸드폰에서 두얼 심을 쓴다면은 두 개의 폰을
그 사용하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요. 그래서 유지비나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더 이제 장점이 될 수 있는 게 알뜰폰에서는 뭐 50분 월 50분을 사용해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또 요금제들이 있어요. 어떤 업체라고 어떤 그 알뜰폰 회사라고 언급해드리긴 그런데 그런 유심을 사용을 해서 50분은 무료로 쓰고 반대로 이제 SK텔레콤이나 아니면 KT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데이터 쉐어링이나 데이터 함께 쓰기 기능을 이용하면은 또 별도로 이제 데이터를 수급할 수 있는 유심을 하나 더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같이 물려서 서브폰으로 쓰면 굉장히 좋은 활용도가 높은 폰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아까 박스 뜯으면서 폰을 딱 들었을 때 느낌이 굉장히 무겁다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무게를 보면 제가 아직 강화유리는 붙이진 않았는데요. 강화유리가 한 10g 정도 되거든요. 강화유리가 10g에서 12g 정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약 10g이요. 지금 샤오미 호미노트 7 같은 경우에는 무려 186g입니다. 이 V40 핸드폰보다 더 무거워요. V40은 굉장히 가벼운 편이죠. LG 폰들이 V40부터 되게 가볍게 나오고 있는데 V40은 강화유를 붙였는데도 177이에요. 그러니까 강화유를 제외했을 때는 167 정도가 나오는 폰이고 지금 호미노트 7은 그에 비해서 무려 이제 약 20g 정도가 더 무거운 상태예요. 여기다 강화유리까지 붙인다라고 계산을 하면 196이 돼버립니다. 이 무게만 이겨낼 수 있다면 가성비는 굉장히 좋은 폰 같고요. 뭐 센티감이나 카메라 쪽도 아까 이제 살며시 찍어보면서 봤는데 뭐 메뉴가 굉장히 많아요. 적응하는 데는 뭐 한국 언어도 이미 글로벌 버전에서 다 돼 있다 보니까 되어 있어서 별 문제는 없는데 조금 직관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HDR 같은 기능을 키려고 할 때 꺼짐, 자동, 켜짐 그냥 바로 여기서 오토, 온오프를 보여줘서 액션을 하면 되는데 플래시도 마찬가지고요. 옆에 트리를 하나 더 주더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상세한 트리 같은 경우에는 파일 탐색기에서 제공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미지나 동영상으로 뭐 고르겠다. 혹은 폴더별 아니면 검색 이 부분은 오히려 잘 활용이 된 건데 카메라 쪽은 굳이 그렇게까지 세부 메뉴를 안 줘도 되지 않았나 예, 라는 느낌이 왜냐하면 좀 더 바로 진행하기에는 불편함이 있어 보이는데 사실 지금도 이것도 계속 눌러보니까 적응하면 문제는 될 것 같진 않아요. 오히려 기존 폰에 쓰던 습관 때문에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보이긴 하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 듀얼 심을 사용했을 때 관리 같은 경우에는 위에 이제 통신사들에 대한 부분이 뜨죠. 하고 데이터 같은 경우도 데이터 유심 1에서의 사용량 따로 보여주고 잠시만요. 저도 지금 메뉴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사실 이게 언박싱을 하면서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언박싱에 그 영상이 좀 잘못되다 보니까 잘 남겨지다가 뭐 중간에 끊겨서 다시 이제 언박싱 제외하고 찍다 보니까 꼭 그 사용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 찍은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 상태는 아니고요. 좀 전에 한 20분 전에 뜯은 폰입니다. 지금 유심을 이렇게 두 가지 끼고 있으면 U 플러스 그다음에 지금 밑에 또 유심 2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버전 볼 수가 있고요. 켜기 꺼기를 이쪽에서 바로 또 할 수 있네요. 잘 세팅이 되어 있네요. 뭐 만약에 하나만 주력해서 쓰고 있다면 바로 끌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끄게 되어 있고요. 뭐 이것도 심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유심 원 쪽은 기본으로 켜 있어야 되는 부분으로 지금 잡히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쪽에서 심카드와 모바일 네트워크를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장점이 있어요. 보면은
23만 9천 원이라는 가격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고요. 물론 이제 정식 발매 안 된 뭐 q10이나 아니면 뭐 오히려 이제 국내 하이마트가 아닌 곳에서 구매했을 때는 뭐 16만 원에서 18만 원 사이에 또 구매할 수 있는 폰이기도 했죠. 그런 부분으로 본인이 자 롬이나 이런 걸 설치해서 쓰는데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해서 구매하면 이제 서버폰을 쓰시면 좀 더 저렴하게 쓸 수 있는 폰일 걸로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무겁고 카톡티 있고 한 거 빼고는 굉장히 가성비로는 국내 뭐 그 어떤 폰도 따라올 수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뭐 전자파가 사운드폰이 많이 나온다라는 그런 기사들도 보긴 했지만 뭐이 폰이 얼마나 나올지까지는 아직 그 확인은 이제 제가 찾아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뭐 일반적으로 그게 저 인체 큰 조금 덜 나온다 덜 나온다가 굉장히 크게 대세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라고 한 전제에는 사용해도 굉장히 무난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여성분들이 쓰기에는 폰이 무거워서 놓치긴 좋을 것 같아요. 케이스 좀 또 그립감이 좋은 거 쓰셔야 될 것 같고 액정이 6.3인치이다 보니까 부담감은 있어요. 제가 남자 손 치고는 작은 편이다 보니까 이렇게 한 손으로 딱 집었을 때 잘 집히지가 않아요. 이건 뭐 V40 사용하면서도 좀 크다, 불편하다라고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제가 사용했을 때는 G7 정도나 G8 정도가 G8 정도가 저한테는 딱 손에 맞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폰을 구매하실 때 그러니까 케이스로 구매하실 때 더 그립감이 좋은 걸 쓰시는 게 좋지 않나 싶고요.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이게 수직으로 떨어뜨렸을 때는 폰이 잘 버틸까? 라는 그런 좀 약간의 우려가 드는 정도만 있고요. 그 외에는 뭐 USB-C 타입이고 스냅드래곤 666, 660, 666을 쓰다 보니까 그게 한 820에서 821 정도의, 그러니까 G6 정도의 이제 그 스펙의 이제 어떻게 본다면 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G7 정도의 성능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먼저 사용하셨던 분들에 의하면은 G7이 갖고 있는 스로링 같은 현상은 홍미노트 7에서는 못 느꼈다. 오히려 쓰기는 더 쾌적하다라고 하니까 뭐 쾌적하다는 환경을 직접 체험해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실사를 해볼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래서 실사를 해서 괜찮은지는 볼 예정이고요. 이 집 근처에 있는 하이마트에서 직접 받았다고 했잖아요. 온라인으로 이제 주문했다가 좀 더 빨리 받는 목적보다는 다른 결제 수단으로 했을 때 좀 더 저렴해서 집 근처에서 결제를 한 건데 강화 유리 액정을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렇게 해서 한번 붙이고 사용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아이고 잘 안 붙었네요. 참 한 번에 붙이기가 쉽지 않죠. 아 그리고 설치를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로또 니치나 좀 엉뚱한 것들을 저한테 추천을 해주긴 하더라고요. 그건 좀 어떤 기반으로 해줬는지 몰라도 가위를 붙였고요. 좀 그렇게 깨끗이 안 붙여도 됩니다. 보이면 문제가 없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 추천됨이 뭐 극한 직업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추천되더라고요. 제가 구글 플레이나 이런 것들을 아까 언박싱 영상을 찍을 때 그냥 다 패스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패스했을 때 나오는 기본 앱들이 아마 추천이 된 것 같고요. 가장 최근에 어떻게 본다면 유저들이 찾는 그런 앱들을 보여준 걸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좀 무게감이 있고 카톡티가 불편하긴 하지만 가격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다라는 게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